저는 올해 63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동안 제 며느리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오래 쌓이면 결국 미움으로 변하더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TV 소리도 크고 밥상 앞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함께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요. 그런데 어느 달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은 바쁜가 보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자 제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보일러를 줄이기 시작했고 마트에 가면 가격표를 더 오래 보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안 보내는 걸까?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생활비가 안 들어오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조금 힘들어서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다가 며느리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사진 뒤에 보이는 새 차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돈이 없다더니 차는 바꿨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사람 마음이 서운해지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짧게 끄는 것도, 사진 속 웃는 얼굴도 모두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자. 서울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셨어요? 식탁에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생활비가 끊기니까 솔직히 좀 힘들다.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욱했습니다. 그래서 말해버렸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차는 새 걸로 바꾸니?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차 우리 차 아니야. 회사에서 잠깐 쓰라고 준 차야.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나 작년에 회사 구조조정 당했어. 연봉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보내던 거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며느리 가방에서 약봉투를 보게 됐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아프니?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이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작년에 갑상선 수술했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일을 계속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사업하다가 빚이 좀 생겼어.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투자 사업을 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빚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생활비를 갑자기 끊으면 서운하지. 그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카드값도 밀렸어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아들 방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어머니 집 수리해드리자. 겨울마다 춥다고 하셨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생활비를 끊은 이유가 저를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생활비 이제 보내지 마라.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사랑한다. 마지막 멘트 댓글 유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오해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